중요한 건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 아래 깔려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부분이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도 어쩌면 오해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오해할 내용이 아닌데 오해를 받게 돼서 난처했던 때 있으신가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을까?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해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답답하거나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혹시 이런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머리가 복잡하진 않으세요? 오늘은 제가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도와준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이라는 이치다 노리코 작가님의 책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책 안에 김원비 작가님의 미니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미니 에세이를 읽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선 읽어드릴게요. 오해 풀기를 그만두다. 김혼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를 받는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오해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중요한 건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 아래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오해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혹은 보고자 하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를테면 나를 영악한 사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거나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칭찬을 압으로 깜빡 잊고 바로 답하지 못한 메시지를 자기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로 별 생각 없이 SNS에 올린 사진을 은근한 잘난 척으로 웃음을 비웃음으로 실수를 고의로 선의를 위선으로 끊임없이 오해한다. 말하자면 쿠키 틀 같은 것이다. 세모 모양의 쿠키 틀을 들이대는 사람 손에서 나라는 쿠키 반죽은 세모 모양으로 찍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쿠키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당장 눈앞에 오해 하나를 푼다고 해도 제2, 제3의 오해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판단해 놓고 거기에 나의 말과 행동을 짜 맞추는 거니까. 그런 종류의 오해는 오해하는 사람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나의 욕망을 다루기도 쉽지 않은데 타인의 욕망을 다루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나를 세목골로 바라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절대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오해를 받으면 오해에 담긴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본 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넘어가게 되었다. 더는 애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가져다 준 해방감과 아껴준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물론 어딘가에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을 세목골의 나에게는 건투를 빈다. 이 에세이를 읽기 전까지는 오해가 생기면 항상 제 말의 내용, 말투, 표정 등 제 안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행동을 그렇게 오해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에세이의 이 부분, 중요한 건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 아래 깔려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부분이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심리학 책에서 화와 분노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한 분노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기보다는 나의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도 어쩌면 오해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 생각을 지지해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준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책 아주 보통의 행복에서 그 내용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오해받아서 힘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을까요? 이 책에서는 오해가 습관이며 오해의 본질은 타인을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건데요. 앞의 김원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의 마음의 쿠키틀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아주 보통의 행복에서 최인철 작가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두 책의 내용을 읽고 정말 많은 위로와 해방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해를 받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오해의 내용들이 왜 부정적인 내용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의 쿠키틀로 마구 찍어내니까 아무리 새로운 쿠키를 찍어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모양이 나오는 것이었죠. 이 마음의 쿠키틀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쿠키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말씀처럼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천국의 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위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